일본의 유명한 부유식 공항인 간사이 공항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영리한 일본 엔지니어들에게 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왼쪽 끝이 오른쪽보다 더 빨리 가라앉으면 이 터미널 건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해결책: 터미널 건물 전체를 분리 가능한 기둥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제 해결책을 보셨나요? 유압잭을 사용해 왼쪽 기둥만 들어올리면 됩니다. 터미널 건물은 재난에서 구해지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 작업 중 계단의 처지를 눈치채셨나요? 사실 몇 년 후 일본 엔지니어들은 틈을 메우기 위해 추가 계단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들어올린 작업자들은 즉시 볼트를 조입니다. 이 현대적인 공학적 경위는 매년 6cm씩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2007년에 또 다른 섬 활주로를 건설했는데 이 활주로는 매년 21cm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서서히 바다에 잠식될 시설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해저 단면도에 있습니다. 여기 희미한 모래 무늬를 발견했나요? 이것이 바로 샌드 드레인이라고 불리는 지능형 공학 기술입니다. 공항이 건설될 예정이었던 해저에는 물에 젖어 부드러운 점토층이 두껍게 깔려 있었습니다. 젖은 스펀지 같은 질감의 해저 위에 거대한 공항을 짓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것이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이 직면한 과제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고르지 않게 가라앉을 것이라는 점이었죠. 계획은 점토에서 물을 짜내는 것이었습니다. 첫 단계는 해저 위에 모래층을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엔지니어들은 해저 바닥에 수천 개의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 구멍들 역시 모래로 채워졌습니다. 결국 공항 전체의 무게가 이 모래 구조물 위에 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공항의 무게가 점토의 물을 짜내면 이 물은 모래 더미에 흡수되어 점토를 건조시키고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사실 간사이 해저의 토양 특성은 꽤 흥미롭습니다. 점토층과 모래층이 30m 이상 깊이까지 층을 이루며 섞여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공항이라는 거대한 무게가 이 복합 토양 위에 놓였을 때 얼마나 침하할지 예측하려 했습니다. 문제는 이 침하가 완료되기까지 수년이 걸린다는 점이었죠. 여기에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째, 침하가 완료되었을 때 인공섬이 해수면보다 훨씬 높은 경우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둘째, 침하 완료 후 섬이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경우로 이건 해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 만약 토양 침하가 절대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집안 공학자들에게 침하량 예측은 엄청난 도전 과제였습니다. 그들은 이 어려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특수 장비와 실험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각기 다른 연구 그룹들은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답변은 19피트, 약 5.8m의 침하량이었습니다. 이 답변을 받아들인 공학자들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만약 이 답변이 틀렸다면 공항은 파멸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간사이의 기존 공항인 이타미 공항은 수요로 인해 과밀화되고 과부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주거 지역 한가운데에 위치해 확장 여지가 없었고 주민들은 끊임없는 제트 엔진 소음에 시달렸습니다. 간사이 지역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으며 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바다 위에 건설하는 방법밖에 없었죠. 일본은 인구 밀도가 매우 높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바다 위에서는 그런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죠. 분명히 방대한 양의 흙을 버리기 전에 엔지니어들은 방파제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간사이 지역은 태풍과 해일이 빈번한 지역이죠. 단순한 방파제 설계로는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이 선택한 이 설계는 바닷속에 산을 세운 듯한 모습입니다. 이 산을 안정적으로 세우고 보존하려면 견고한 기반이 필요하죠. 수중 다이버들이 이 가장 중요하고 까다로운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모래층 위 해저 전역에 방파용 돌을 배치했습니다. 이 작업은 생명을 위협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해안에서 3마일 떨어진 해저의 해류는 강하고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베이스 레이어는 전체 해안 방파제에
안정적인 기반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하부 마운드와 상부 마운드를 건설했습니다. 이 마운드들이 완성되자 피복석을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석재 피복 위에 수천 개의 테트라포드를 쌓아 올렸습니다. 외부에서 보이는 방파제는 이 작업 이후에 건설되었습니다. 테트라포드는 파도의 에너지를 분산시켜 방파제를 보호합니다. 완공까지 2년 반이 걸렸습니다. 방파제 모서리를 건설하기 위해선 먼저 강철 챔버를 말뚝으로 박아야 했습니다. 이제 엔지니어들 앞에 거대한 과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방파제를 흙으로 채워야 했습니다. 1억 8천만 입방미터가 넘는 엄청난 양의 채운 재료는 해저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고베와 아와지 지역을 중심으로 간사이 지방 주변의 새 산에서 채석되었죠. 본질적으로 그들은 섬을 만들기 위해 산 전체를 옮긴 셈이었습니다. 이는 의도된 선택이었습니다. 이 산들에서 채취된 암석과 풍화된 화강암은 매우 높은 품질과 일관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공항을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산에서는 거대한 굴착기가 암방과 토양을 파냈습니다. 참고로 이 산들은 바다와 가깝습니다. 당국은 매립 작업의 주인공인 거대한 바지선을 소개했습니다. 트럭들은 긴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 바지선에 흙을 실었습니다. 그러자 바지선은 약 28km에 달하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바지선은 방파제 경계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바지선이 흙을 쏟아내는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한 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들은 평범한 바지선이 아니었습니다. 밑면에 대형 문, 호퍼가 달려있어 열면 하중을 배출할 수 있는 바닥 배출식 설계였습니다. 이 바지선 함대는 수년간 하루 24시간, 주 7일 가동되며 수천 번의 운반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섬이 완성되는 동안 또 다른 중요한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섬과 본토를 연결하는 다리 건설입니다. 해저에 박히는 수많은 말뚝들을 볼 수 있죠? 이 말뚝들이 다리의 뼈대입니다. 교각들은 이 말뚝들에 고정되어야 했습니다. 거대한 부유식 크레인들이 이 어려운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자 크레인들은 거대한 강철 트러스를 운반해 교각 사이에 설치했습니다. 트러스가 2층 구조로 설계된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하층은 열차 전용, 상층은 자동차 통행용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트러스의 연결부가 유연하게 설계되어 치명적인 해류와 바람으로부터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엔지니어들은 터미널 건물 설계를 계획해야 했습니다. 모델 기반 실험을 통해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마이크로 유압잭을 CNC 가공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세요. JLC CNC 웹사이트가 이 실험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4축 및 완전 5축 기능을 갖춘 600대 이상의 CNC 기계를 보유하고 있죠. CAD 모델을 완성한 후에는 재질을 지정하고 주문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델에 문제가 있을 경우 JLC CNC의 전문가 팀이 문제 해결을 도와줍니다. 주문 후 일주일 만에 이 박스를 받았는데 가공 품질을 보세요. 피스톤이 실린더에 얼마나 매끄럽게 들어가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네요. 이것이 우리가 개발한 실험용 굴착 장치입니다. 터미널 건물의 문제는 날개 부분이 본체보다 무겁다는 점입니다. 터미널 건물 아래에는 연약한 토양을 사용했습니다. 몇 시간의 침하 후 이 건물을 확인해 봅시다. 건물이 겪은 변형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는 이처럼 과도한 변형이 터미널 건물에 균열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기서는 유압식 잭 리프트가 해결책이죠. 이제 기둥 사이에 JLC CNC에서 제조한 유압잭을 설치할 차례입니다. 한 기둥당 한 쌍의 잭이 필요하며 너트만 풀면 됩니다. 왼쪽 날개가 10mm 가라앉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엔지니어들은 기둥을 정확히 10mm 들어올려야 할까요?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잭의 반작용력으로 인해 기반이 약간 가라앉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10mm 이상 들어올려야 합니다. 이는 터미널 건물의 침하를 센서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완전한 컴퓨터 제어 작업입니다. 들어올림이 완료되면 작업자가 지지판을 삽입하고 유압 잭을 제거할 수 있게 되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는 듯했어요. 그러나 일본 엔지니어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이 인공섬은 이미 27피트나 가라앉은 상태였습니다. 예상 가라앉음은 고작 19피트였음을 잊지 맙시다. 27피트에 이르렀음에도 가라앉음은 멈추지 않았고 매달 2인치씩 계속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전문가 누구도 이 침하가 언제 멈출지 아니면 영원히 멈추지 않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은 일본과 전 세계 공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 프로젝트를 역사상 가장 큰 공학적 실책으로 규정했습니다. 간사이 공항 사장마저 사임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 하나의 해결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 많은 흙을 쌓는 것. 작업자들은 섬에 추가로 11.5피트, 약 3.5m의 흙을 쌓았습니다. 또한 가능한 모든 다짐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침하는 멈추지 않았지만 엔지니어들은 이 추가 높이가 공항을 앞으로 수년간 해수면 위로 유지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제 터미널 건물의 건축적 부분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간사이 공항 터미널 건물은 독특한 도넛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의 설계자는 유명한 건축가 렌조 피아노였습니다. 도넛 모양의 주요 장점은 항공 관제탑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죠. 터미널 지붕은 중앙이 가장 높고 양끝으로 갈수록 점차 곡선을 그리며 내려옵니다. 이 미묘한 곡도는 관제사들이 활주로 전체와 모든 항공기 움직임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보장하죠. 도넛형 천장의 에어포일 곡선은 또한 거대한 터미널 내 자연 공기 순환을 용이하게 합니다. 건물 한쪽에 대형 덕트가 공기를 위로 불어올리면 공기는 지붕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따라 흐릅니다. 이 공기 흐름은 반대쪽의 흡입구로 다시 모입니다. 이 시스템은 복잡한 현수식 공기 덕트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지 않죠. 렌조 피아노의 가장 큰 성과는 더 가벼운 터미널 건물을 설계한 것입니다. 무겁고 단단한 콘크리트 벽과 낮은 천장 대신 터미널은 노출된 강철 골격에 의존합니다. 이 건물은 정교한 트러스 시스템, 가볍지만 놀라울 정도로 튼튼한 삼각형 프레임을 이용해 1.7km에 달하는 거대한 지붕을 지탱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전통적인 건축 방식의 거대한 부피 없이도 필요한 강도를 제공합니다. 더 무거운 건물은 분명히 더 빠르고 심각한 침하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경량 터미널은 실제로 섬 위에 떠 있습니다. 건물이 더 가벼움으로 섬만큼 빨리 가라앉지 않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터미널의 기반이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건물과 섬이 같은 속도로 가라앉도록 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기반에 두꺼운 철광석 층을 추가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영리한 예방책 덕분에 터미널 건설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1994년 이 인공의 경이로움이 탄생했습니다. 대지진은 엄청난 피해를 남겼습니다. 진도 7.3의 이 지진은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파괴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간사이 국제공항은 놀라운 회복력으로 강력한 지진 흔들림을 견뎌냈습니다. 혁신적인 슬라이딩 조인트와 기타 내진 설계로 지어진 터미널 건물은 심각한 구조적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유리 패널조차도 온전했습니다. 인공섬과 본토를 연결하는 접근교도 정상 운영되었습니다. 공항에 미친 가장 두드러진 영향은 활주로에 생긴 미세한 균열이었죠. 이는 매립지에서 발생한 토양 액화 현상 때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진 발생 후 중요한 몇 시간과 며칠 동안 간사이 국제공항은 재난 구호 활동의 핵심 거점으로 변모했습니다. 많은 도로와 항구가 심하게 손상된 가운데
이 공항은 긴급 구호 물자, 의료 장비 및 인력을 수송하고 분배하는 주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공항의 놀라운 대응 능력은 일본의 첨단 공학 기술과 건축 규정의 우수성을 강력히 입증하는 사례가 되었죠. 간사이의 부유식 공항은 공학적 경이로움이자 획기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 되자 원래의 단일 활주로 섬은 수용 능력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당국은 두 번째 섬과 활주로를 계획했으며 이는 2007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섬들의 침하 속도는 수년에 걸쳐 느려졌습니다. 첫 번째 섬은 현재 연간 6cm의 속도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1994년 공항 개항 이후 무려 3.84m나 침하했죠. 두 번째 섬은 연간 21cm라는 더 빠른 속도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인 섬의 높이는 해발 5m입니다. 2015년 공항연구는 첫 번째 섬이 2067년 또는 그 이전에 해수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예측하며 냉혹한 타임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동일한 연구는 두 번째 섬도 2058년부터 2100년 사이에 비슷한 운명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연약한 점토 해저의 지속적인 압축을 기반으로 합니다. 다만 이러한 예측은 논란의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부 일본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시나리오가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완화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공항 당국은 심화 속도를 늦추고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간사이 공항은 분명 현대의 기적이라 할 만합니다. 떠나시기 전에 꼭 이 놀라운 웹사이트 JLC CNC를 확인해보세요. 제 근처의 현지 제작사들은 이런 미세하고 정밀한 금속 위협잭을 제작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JLC CNC가 저를 돕는군요. 잘 지내세요? 안녕히 가세요.